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여기 지금, 이거 좀, 그래서 좀 잘 안 보이네. 자, 우리가 이제 요게 문제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면, 이제 또 심각하게 하면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게 돼. 자, 잠깐 얘기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거나 알고 있는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4차원에는 뭐가 들어? 1차원은 선, 쉽게 얘기해서. 좌표계로 얘기하면 X축 하나. 1차원이지. 2차원은 축이 몇 개? Y축까지 2개. 3차원은 축이 몇 개? 3차원 공간한테는 축이 3개 필요해. 그치? 보통 길이축 3개가 필요하지. 그치? 4차원 공간은 뭐가 들어갈까? 시간? 확실해? 시간은 5차원이냐? 무슨 또 4차원 같은 얘기야. 시간 들어가면 4차원이야? 11차원이 있어? 11차원은 뭐가 들어가는 건데? 몰라. 그치? 뭔지. 그것도 사실 맞는지 몰라. 4차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실존하는지는. 왜냐면 우리의 개념 자체, 우리의 사고 자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3차원에 대한 경험적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4차원 이상의 것을 우리가 수리적으로는 가능해. 아까 전처럼 뭐만 더 생각하면 돼. 우리가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 축을 하나 더 설정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 직교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에 기존의 세 개의 축에 수직하는 또 다른 네 번째 축. 그렇게 하면은 1차원과 2차원, 3차원으로 확장한 것처럼 4차원까지 확장할 수 있지. 응? 그게 뭐 시간축이 되건 뭐가 되든 물리적인 양으로는. 응? 그렇게 가면 어디까지 있어? 무한대 차원까지 쓸 수 있어. 수학적으로는. 그게 여러분들의 성분의 표현이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실제로 볼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수학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벡터나 좌표계로 쓰는 게 그거야. 어떤 점 A의 좌표를 x1, x2, 땡땡땡땡, xn까지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건 n차원의 표현인 거야. 독립적인 n개의 벡터 혹은 n개의 좌표축 서로 직교하는. 그걸 가정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수리적으로. 자, 그리고 0차원도 있어. 0차원은 뭐야? 방향성이 없으면 0차원이지. 그 축을 갖다 우리는 방향성이라 생각해야 돼. x축, y축, z축. 방향성이지, 그치? 그럼 0차원은 뭐겠어?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점. 자, 0차원은 점이야. 1차원은 선이야. 직선이라고 하자. 응? 그러면 점선은 몇 차원이야? 0.5차원. 굉장히 똑똑한데? 응? 수능도 찍어서 서울대 갔을 정도 나오겠는데? 그래도 1차원인 이유는 뭐지? 축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방향성이 문제야. 근데 그렇다고 선은 아니잖아. 직선처럼. 그렇다면 쌤이 점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미안해. 이제 대놓고 까는구나.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0.5차원인 이유는? 네? 0.5차원인 이유는? 점선. 그치. 그런 거야. 진짜요? 근데 0.5차원이라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야, 소수나 분수 차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 야, 그럼 마이너스 차원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건 없죠. 그건 확실해? 네. 혹시 안 보이는데 처음 절대. 그래. 서울대까지밖에 못 가겠다. 하버드나 뭐 이런 데 못 나가겠는데. 있어요? 아니, 몰라, 나도. 자, 그래. 이러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차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일상생활의 경험만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수학에서는 그러한 이제 상상의 것들을 갖다가 수리적으로 가상하거나 그것들을 수리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그것이 현재 실존하는지 그거는 2차원적인 문제. 또 다른 문제야. 별도의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 자연에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는 거는 과학에서 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정의해놓고 쓰냐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조각들을 자기 유사성을 반복하는 걸 갖다가 비율을 갖다 이제 R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R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분의 개수와 면의 개수를 이렇게 나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요 사각형 안에 왜? 뭐 어디서 듣던 얘기야? 네? 자, 어디서 들어본 거야? 자, 사각형 안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 이렇게 파냈다고 하자. 구멍을 이렇게 하나 파냈다고 하자. 아니, 파내기보다는 그냥 나누자. 이렇게 잘랐어. 정사각형을. 그러면 조각은 몇 개야? 한 개에서 네 개가 됐지. 그 다음에 변의 길이는 몇 배가 됐어? 변의 길이는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됐지. 그치? 사실은 여섯 개가 아니라 요 하나하나를 다 변으로 쳐야 돼. 길이가 몇 분의 몇으로 변의 길이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었어? 그치? 변의 길이의 변화율을 갖다가 요 R이라고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변의 길이의 변화율이 2분의 1이면 거기에 대해서 선분의 개수지. 이건 선분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분의 개수는 그것의 역수의 1제곱. 1제곱이지? 그 선분의 길이의 비. 그러니까 선분의 개수는 몇 배 늘어난다? 그것의 단순히 역수를 취해서? 2배. 그치.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요 조각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4배. 면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치. 그것에 대해서 역수의 길이 축소 변화율에 그것의 제곱배로 이렇게 변화하게 돼. 제곱배로 해. 보통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만일 얘를 갖다 한 번 더 나눈다고 해도 이 규칙은 변해, 안 변해? 이걸 한 번 더 나눈다고 해도 이 규칙은 안 변해. 알겠지? 그리고 이때 이 선분과 면의 이 비율을 갖다가 선분의 개수와 이 면의 개수의 이 비율을 갖다 우리 로그를 취해서 그 개수들의 변화의 비를 갖다 우리 본 것을 갖다 우리가 차원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형의 경우에는 지금 면에서는 얘는 지금 면이지. 그치? 2차원이야. 면이라는 거는 요 2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선분의 1차원. 여기다 차원 우리가 흔히 하는 요 차원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차원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것이 로그 자, 처음에 이렇게 자르게 되면 로그 몇 조각? 4조각. 로그 4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는 자를수록 얼마로 줄어들어? 2분의 1로 줄어들지? 그래서 로그 2가 되어지게 돼. 로그 4분의 로그 2는 얼마야? 2죠, 2. 그치? 응? 그대로 2가 되어서 얘는 몇 차원이다? 얘는 2차원 도형이라는 게 바로 나오게 돼 있어. 2차원 도형. 그래서 요게 이제 차원을 얘기하게 돼. 뭐 식을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응? 그래서 차원을 새롭게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거야. 조금 복잡해도 해? 응? 길이에 비해 한 번 이 작업을 할 때마다 이걸 무수히 해나갈 수 있어요. 무수히 해나가더라도 이 작업은 길이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어요? 3분의 1로 줄어들고 얘는 조각수라고 생각하면 돼. 면의 조각수. 조각수는 몇 개? 조각수는 계속해서 2배씩 늘어나지? 그치? 4배씩 계속해서 4배씩 늘어나게 돼 있어. 자, 이제 이걸 봐봐. 이 차원에서에다가 아까 전에 했던 점선이라는 걸 생각해보자. 점선이라고 하는 걸. 자, 이거는 뭐냐면 직선에 대해서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선분 L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에 선분의 절반을 지금 떼냈어. 가운데서. 2분의 1을 떼는 거야. 이 길이의 2분의 1을 지금 빼버린 거야. 그러면 선이 2개가 됐지. 그치? 자, 선분 하나의 길이의 변화는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로 4분의 1로 줄어든 거야, 얘는.
선분 하나의 길이의 b. 그치? 선분 하나의 길이 b. 이 가운데서 떼어냈느냐? 이거 어떻게 떼어놨느냐도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얘는 길이가 4분의 1로 줄어든 거야. 선분 하나의 길이 변화야. 알겠지? 그리고 조각은 몇 조각이 났어? 한 조각에서 2배로 늘어났지? 조각수는 몇 배? 조각수는 2개가 난 거야. 그래서 얘는 아까 전과 같이 하게 되면 로그 r분의 1. 요게 4가 되지? 로그 4분의 로그 n 해서 로그 2가 되는 거야. 로그 4분의 n이니까 차원이 몇 차원이 나와? 0.5차원. 자네가 이렇게 0.5차원이 정확하게 나와. 자, 이 작업을 또 다시 남은 선에 또 하는 거야. 자, 요걸 아무리 반복해봐야 이 작업은 여기서 이 작업의 반복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이런 것들은, 이 값들은 안 변해. 무한히 계속해 나가더라도. 근데 계속 무한히 잘라가잖아. 계속 2분의 1씩 잘라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작업을 다 하면 뭐 하겠어? 중간중간 이런 점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떨어졌다, 붙어있다, 떨어졌다, 붙어있다 하면서 점선들이 쫙 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무한히 만들어진 이 점선의 차원은 뭐다? 0.5차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같은 점선이더라도 만일 얘를 갖다 여기 3분의 1만 이렇게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 3분의 1만 잘라내서 선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늘려놓는다고 한다. 길이 축소율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어? 3분의 1이 줄어들고 조각은 2개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이번에 뭐가 되게 돼? 로그 3분의 로그 2가 되어지게 돼. 분모가 더 작아졌지? 아까 전보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0.5보다는 작은 차원이 되게 되는 거야. 이 점선은. 4분의 1 떼어낸 점선은 2분의 1 떼어낸 점선. 맞나? 아니 차원이 커지지. 그치? 분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치? 0.5보다는 크지. 그쵸? 2분의 1을 떼어낸 것보다는 3분의 1을 떼어낸 것이 차원이 더 큰 거야. 1보다 작은 차원임에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봐봐. 2분의 1을 떼낸 것보다 3분의 1을 떼낸 게 차원이 더 크다는 얘기는 몇 차원에 더 가깝다는 얘기야? 1차원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즉 선분에서 떼어내는 조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선분에 더 가깝겠지. 그것들이 이 차원이라는 값에 반영이 되는 거지. 그래, 이런 소수 차원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소수 차원들을. 응? 얘는 몇 차원이야? 입체야.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가 어떻게 3차원이다? 얘도 다 이렇게 각 방향으로, 모든 축의 방향으로 다 똑같이 잘라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줄어들어? 2분의 1로 줄어들지? 한 모서리의 길이. 그치? 각 정사각형, 잘라진 정사각형에서 2분의 1로 줄어든다. 조각수는 몇 개야? 8개. 그래서 로그 2분의 로그 8에서 얘는 3차원 도형이다. 바로 나오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기에 있는 문제 3에 있는 A1, A2, A3로 가는 이 변형은 이건 몇 차원 도형이 될까? 이거 몇 차원 도형이 될까? 이미 2차원이지. 그치? 이미 2차원이야. 삼각형이니까 이미 2차원에 출발한 거야. 그리고 얘는 커져 작아져. 점점 번져나가고 있어. 바깥쪽으로 쉽게 해서 흔히 번져나간다고 하자. 만일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마치 잉크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치? 잉크 작은 돌기를 뒀듯이. 그럼 얘는 몇 차원에서 몇 차원으로 가는 도형이 될까? 2차원에서. 그치. 2차원보다는 크고 3차원보다는 작은 어떤 도형으로 가게 돼. 알겠지? 응? 근데 마이너스 차원은 생각하기 힘들어. 왜냐면 보통 보면은 지금 차원이 작아지는 거는 1차원에서 0차원 사이로 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1차원에서 뭔가를 빼는 작업을 통해서 0차원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마이너스 차원이 되게 되면은 뭐에서 빼야 돼? 0차원에서 뭔가 빼야 되지. 0차원에서 뭔가 뺀다는 얘기는 점에서 빼야 된단 말이야. 점에서 뭘 빼? 점에서 뭐 뺄 게 있겠어? 점 자체가 길이와 부피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걸 생각하고 싶으면 뭔가 또 새로운 걸 생각해야겠지. 그치? 점 안에 응? 끼울 수 있잖아. 점 안에 끼울 수 있잖아. 점은 안과 밖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안이라는 개념이 있기 위해서는 면적이나 부피와 같은 개념이 있어야 돼. 경계선이 존재해야 돼.
안과 밖에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경계선이 있어야 돼. 알겠지? 무한 평면의 직선 하나만 가지고 안과 밖을 가를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내외가 없게 되는 거야. 무한 평면의 직선 하나만 가지고는.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해야 돼요? 그쵸. 구역을 둘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패곡선이 필요한 거야, 기본적으로. 알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개념에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정의와 개념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쉽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과 밖을 가를 수 없다는 게 쉽게 생각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만일 마이너스 차원을 생각하자면 뭔가 빼야 되는데 0에서부터 0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성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수준에서는. 알겠지? 이제 그런 사고들이 더해 가면서 새로운 걸 찾는 거야. 수학을 찾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과학적 현상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프락탈 기하학 같은 것들이야. 알겠지? 아까 전과 같이 무한 길이의 영인 면적 이런 도형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야. 지금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요 한 변만 보자. 한 변에 대해서 자 얘는 몇 차원이에요? 2차원. 1차원이에요. 그쵸? 직선이니까 선분이니까 1차원. 자 얘를 자르고 3분의 1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한 변만 볼 거야. 이 작업을 무수히 해나갈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는 그림의 한쪽 변만 이렇게 보자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자 처음 단계만 생각하면 돼. 몇 차원인지 알려면 이 변형이 길이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었어?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로그 3분의 1분의 1이야. 분모. 몇 조각이야? 하나, 둘, 셋, 네 조각이 됐어. 로그 4.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로그 3분의 4 해서 뭐보다 커요? 그쵸. 몇 차원보다 커? 1차원보다는 크고 2차원보다는 작은 도형이야. 선분에서 출발했으니까 1차원보다는 크고 2차원의 면으로 번져나가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런 프랙탈 기하학은 지금과 같이 어떤 길이라든지 면적, 조각수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등비수열이나 이런 수학적 문제로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연결을 시켜. 이제 그걸 그냥 단순히 그런 이제 수열의 문제로만 보면 너무 심심하니까. 알겠지? 이런 이제 사고의 기하학도 있다고 하는 것도 한 번쯤 봐두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자체는 뭐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은 정삼각형 A1의 각변을 3등분하여 등분된 길이만큼의 선분 1개를 세로 첨가하여 바깥쪽으로 붙여서 A2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 AN 플러스 1은 AN의 각변에 위와 같은 조작을 하여 얻은 것이다. 단 N은 자연수이다. 자, 그래서 삼각형에서 별 모양. 변화의 규칙은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뭐 제시문에 있기도 하지만. 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준 거야? 각각의 변을 갖다가, 그치? 각 변의 길이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그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삼각형처럼 이렇게 덧붙인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생성된 이 변들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주의할 건 있어.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 제가 프랙탈 기하학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개념을 설명할 때는 제일 처음에 어떤 변화만을 다뤘는데, 여기서 이제 면적의 변화라든지 길이의 변화, 도형의 면적 변화, 길이 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은 제일 처음부터 모든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의 변화와 두 번째 이후의 변화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알겠지? 도형들을 다루다 보면. 그래서 수열에서도 초항만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항만 가지고 수열의 일반항을 유추하기는 힘들잖아. 직접적으로 유추하는 계속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이런 도형 문제에서 양적인 어떤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면 적어도 두 항 이상의 변화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 직접 계산할 때는. 알았지? 그건 조금 유의사항으로 남겨놓고
여하튼 이러면서 이제 길이와 면적의 어떤 변화들을 갖다가 길이와 면적의 변화 혹은 그것들의 비율의 극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논술 문제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AN의 논제 1에서는 AN의 둘레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하자. 자, 그리고 이 스몰 aN의 점화식을 구하고 두 가지 요구사항이야. 요구사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쭉 하고 치라고 그랬지? 갈라서. 자, AN 구하는 것, 점화식 구하는 것, 그 다음 그 점화식의 리미트 AN의 존재 여부. 그치? 자, 어떻게 보면 되겠어? 둘레의 길이의 변화. 둘레 길이의 변화. 둘레 길이 변화 그대로 우리가 점화식을 짜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짤까? 얘 둘레의 길이를 A1. 그치? 얘의 둘레의 길이는? 그치? 3분의 1 떼내고, 그쵸? 3분의 1을 붙였으니까, 3분의 2를 붙였으니까 3분의 4가 됐겠지? 그래서 A2는 3분의 4, A의 1. 그치?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 또 다시 어떻게 한 거야? 그치? 또 다시 3분의 1, 각 변에서 3분의 1을 떼냈으니까 전체 3분의 1이 줄어들겠지? 각 변에 3분의 1씩 떼냈으니까. 그리고 또 두 조각을 붙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A3 equal 3분의 4의 A2. 점화식 바로 나왔네요. 그치? AM 플러스 1 equal 3분의 4 A의 N. 이와 같이 나올 거예요. 일반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바로 설명이 가능하지. 일반화된 설명은 어떻게 하면 돼? 각 변에 3분의 1을 떼내고 3분의 2를 붙임으로 전체 길이의 변화는 3분의 4씩 나타나게 된다. 그치? 따라서 다음에 점화식의 성립하면 알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화식은 무슨 수열이에요? 공비가 얼마인? 3분의 4. 초항이 얼마인? A1인. 그치? 등비 수열이다. 자, 그러므로 이 수열은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공비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끝. 1번. 자, 그래서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둘레 길이는. 이 도형에. 제한된 영역 속에 있지만 둘레 길이는 무한이 된다는 걸 수학으로 보여주는 거야. 수열을 이용해서. 자. 그런 이제 간단한 설명, 어떤 변화의 양상에 대한 수학적 규칙성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응? 예, 사실 경희대가 이런 문제 잘 내. 경희대 문제보다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이제 좀 정성적인 문제들이 간혹 나와. 그래서 결국은 발산성까지. 자, 논제 2번.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 되겠죠? 그림에서 A1의 한 변의 길이를 1. 그러니까 전체 변의 길이는 3이 되겠네요. 그쵸? 스몰 A1이 3. AN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리미트 SN을 구하시오.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의 극한값. 자, S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면적의 극한을 구하시오.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또 찾으라는 얘기지. 뭐 점화식을 구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근데 얘는 면적이 이 문제에서 면적은 점점점 증가해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뭐냐면 A1의 면적에 S2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A2의 면적은. 그치? 더해가지. S1에다가 뭔가 더해가는 거야. 그치? 얼마를 더해? S1에다가. S2는. 덧붙이는 삼각형의 면적만 생각하면 되죠? 얼마를 덧붙이면 돼? 물론 S1도 계산이 가능하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니까. 그치? 한 변의 길이인 정삼각형이면 S1이 얼마가 되나? 4분의 3인가요? 그 다음에 S2는 요 삼각형의 면적은 그대로 있는 거지, 안쪽에.
그치? 잘라서 바깥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S1은 그대로 있으면서 뭐가 더, 얼마가 더 붙는 거야? 면적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었어? 붙이는 삼각형의 하나하나의 면적은? 그치. 9분의 1배로 줄어들지? 변의 길이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변의 길이 변화의 제곱이잖아, 면적은. 그치? 길이 변화는 면적 변화는 길이 변화의 제곱이지? 그 길이의 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면적은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몇 개가 더 붙어? 3개가 더 붙어. 그래서 플러스 S1의 면적의 얼마? 9분의 1의 3배. 이렇게 된 거지. 3조각. 이렇게 된 거야. 응? 자, 그리고 그 다음에 S3는 S2의 면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뭐의 수만큼 달라붙게 돼? 그치. 아까 전에 요 삼각형의 개수 3개였었지. 3개였던 게 이번에는 면적은 앞에서의 면적의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어? 앞에서 붙었던 요거의 면적이지. 그치? 앞에 여기 더 붙었던 이 면적에 3 곱하기 9분의 1의 S의 1 요거지. 하나에. 요거의 몇 분의 몇으로 다시 이거에 또 9분의 1로 줄어들지. 그치? 이거에 9분의 1로 줄어들고 작은 조각 하나. 그리고 개수는 여기다 그것의 개수만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개수는. 그치? 개수는 아까 전에 기존에 3개 곱해줬던 요 개수, 요 삼각형이지? 그치? 요 삼각형에 그치, 4개씩 이렇게 붙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여기 4가 곱해지게 돼. 즉 몇 분의 몇씩 늘어나는 거야? 9분의 4씩 계속해서. 9분의 4씩 플러스가 되면서 기존의 면적에.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 여기 S는 S를 표현한 게 면적이기도 하지만은 부분합의 공식이지 이거는. 그치? 대신에 초항과 둘째 항이 아니라 공비가 어디서부터 나타나? 정식의 공비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S1, S2는 따로 있고 S3부터 공비가 얼마인? 9분의 4인 등비수열로의 무한급수가 되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공비가 9분의 4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돼? 얘는 수렴의 발산해. 이 무한급수는 수렴하겠죠? 그치? 자,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드렸고 계산식은 직접 이제 만들어 보면 돼. 응? 다만 이제 조금 까다로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변화들이 처음부터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그랬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계식으로 하나하나 조립해 가면서 이 각각의 항들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 알았지? 왜 이렇게 계산인지 식을 던져놓고 숫자와 식만 던져놓는 게 아니라 답안에서는. 자, 이 문제는 이제 기하학적 수열의 이제 규칙성을 접근하는 이제 수학적 방법에 대한 앞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런 방법이고 무한급수의 극한값에 관한 연습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S1, S2, S3를 직접 구해보는 거야. 제시문처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규칙에 어떤 규칙이 추가되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해줘야 되죠. 그리고 답안에서는 그걸 일반화시켜서 써줘야 되고, 알았지? 응? 설명해야 되고. 자, 늘어나는 면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전 같은 수열 만드는 게 식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뭐냐면 변의 개수를 갖다가 몇 개 변하는지. 변의 길이는 계속해서 몇 분의 몇씩 줄어들어? 3분의 1씩 줄어들죠? 그렇지? 그러면서 그 변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한 번 진행할 때 변의 개수가 몇 배씩 늘어나는지 이걸 수열해가지고 모든 식을 다 변의 개수의 식으로 다 쓸 수도 있어. 면적 계산도.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처럼 직관적으로 삼각형 하나하나의 면적이 얼마큼 줄어든지 이걸 바로바로 그냥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결과 가정상의 설명이 타당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식이 정확하면 점수상에서는 다 똑같이 인정되는 거야. 알았지?
이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얻어내면 그것도 타당하고 올바른 답안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계산식에 지금 너무 얽매이지는 마. 알았죠?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 봐두라는 얘기야. S1은 4분의 루트 3이 되고 S2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그치 길이가 9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면적이 그쵸 3개 그 도형이 3개가 늘어나지 하나의 면적은 9분의 1로 줄어들고 변의 길이가 3분의 1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S3의 경우에는 앞에 요 S2의 면적에다가 뭐가 덧붙여져서 그치 면적이 9분의 1로 줄어드는 삼각형이 몇 개? 12개가 붙게 되겠지? 그치?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3개씩 이렇게 더 붙게 돼서 그치? 아니 4개씩 그치? 이렇게 붙게 돼가지고 4배로 늘어나서 자 그리고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만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을 이루는 것은 어디서부터? 세 번째에서부터 진행된다. 세 번째 이후로 SN의 값을 구하게 된다.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지. 두 번째부터 9분의 4씩 늘어나게 되니까. 그쵸? S1이 예외죠. 간혹 가다가 이런 구간 설정이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해서 특히 지금처럼 어떤 경험적으로 이렇게 S1, S2 찾아가는 때에는 주의해서 해야 돼. 응? SN은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얼마이다? 9분의 4인 등비수열. 초항이 S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미트 SN은 4분의 3 플러스 초항 A, S1 아예 빼놓고 그 다음에 S2부터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9분의 4에 3 곱하기 4분의 3 초항 A S2. 그래서 결과적으로 5분의 2 루트 3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 3번까지 우리가 쭉 풀어봤는데, 자, 무한급수의 문제에서는 뭐 무한급수 자체에 대한 어떤 계산과 무한급수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급수의 값이 존재하느냐, 즉 부분합의 수렴성, 그 다음에 무한급수는 항상 뭐와 연결했었냐면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정적분의 정의와 연결해서 정적분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 수열의 쫙 어떤 흐름이야, 수열 문제. 응? 그러기 위해서 시그마 무한까지 나왔었을 때 그 시그마 식 안에 포함되어지는 식 속에 n 값이 들어가 있을 때 n분의 1 값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지 무한급수 계산할 때 일부라도 그거는 좀 많이 봐주는 게 좋아. 봐주는 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무한급수는 항상 뭘로 변환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항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정적분 n분의 1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시그마식 안에서 n분의 1만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 알겠지? n분의 k의 식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정적분을 변하는 게 가능한지 이걸 살펴보라는 얘기야. 항상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무한급수의 복잡한 계산식을 쓰기보다는 혹은 부분합을 구해서 그것의 극한을 통해 가지고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도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간결하니까 계산식에서는 대부분은. 알겠죠? 자, 나머지 그 무한급수 계산할 때 무한등비급수, 등비급수 이렇게 계산한지 하는 것처럼 마지막의 문제처럼 단순히 등비급수 계산하고 하는 거는 그냥 계산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어떤 수학적 문제로 자체로 이제 출제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문제의 조건 자체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본 문제에서 뭐 다른 질문 있으신 거 있으세요? 문제라기보다는 뭐 좀 잡설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랙탈 기하학과 그 다음에 다양한 차원에 관한 기하학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수열적인 계산법과 프랙탈 기하학 속에 들어있는 수열적 접근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형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겁니다. 자, 다른 질문사항 없으세요?